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때 이 말을 항상 독립운동 할 때마다 가슴에 푹 부셨던 거예요. 왜? 그때는 일본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식민지 국가에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그 갈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어디 해외에 나가도 인정을 못 받아요. 국적이 없으면은. 국적이 없는 백성은 법의 보호를 못 받아서 식민지 생활을 다시 하지 말라. 잘못하면 우리도 다시 종의 농해를 맬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 남겨주신 큰 위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6.25 동란 때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손 들어봐요. 제 뒤에 있는 할머니 몇 살이야? 6.25 때. 에? 40년생. 그럼 몇 살이지, 그때? 85. 그때 몇 살이에요, 그때?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뭣도 몰라. 막 난리 대포 떠지고 뭐 떨어지니까 피난가기 바빴던 거예요. 근데 역사가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 6.25 사변 때 우리가 왜 당했는가를 한번 알아야 돼서 오늘은 6.25 사변에 대한 내락을 갖다가 알 듯 모를 듯 하는 게 6.25 사변입니다. 6.25 사변이 왜 터졌는가 하게 되면은 6.25 사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일본군을 갖다가 일본군 무장 해제를 하기 위해서 38도 위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공산당이 들어오고 38도 밑에는 미군이 들어왔어요. 그 위에는 반토막은 공산당, 밑에는 민주주의가 있어. 근데 이북에는 이미 무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탱크도 주고 비행기도 있었는데 이승만 박사가 우리들 좀 탱크 달라, 비행기 달라 그랬어요, 미국한테. 그때 이북이나 이남이나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6.25 사변은 국내전이 아니고 국제전이에요. 왜 국제전이 가게 되면은 미군이 왜 안 줬는가 문제가 하나 있어. 쌈 붙을까봐 안 줬어요. 근데 그 미국이 실수를 한 거야. 적당히 무장을 해줬으면 괜찮을 텐데 미국이 또 실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에치슨9이라고 알아요? 에치슨9이라고 그 당시 미 국무장관이 있어요. 미국이 동남아를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동남아 왔을 때 한국을 빼버렸어. 일본까지만 보호하고 한국 빼버렸어요. 그 공산당이 오판한 거야. 야, 미국이 한국 포기했나 보다. 이래서 전쟁하기를 맘먹은 거예요. 미국이 한반도 그림을 그려놔서 이 나라는 우리가 보호를 한다 하고 했으면 안 할 텐데 미 국무장관이 그걸 빼버렸어요. 방위구역에서. 에치슨9 따라해보세요. 에치슨9. 엑시스라인. 아는 사람도 참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야, 이거 뭐 해도 미국이 안 덤벼들겠구나. 그래서 이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 당시 군 무력을 하게 되게 되면은 게임이 안 돼. 이북하고 한국, 이북에는 탱크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뭐 군인도 이미 준비했어요. 이라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우리 하나만이 견딜 수가 있습니까? 견딜 수가 없어. 싸우나마나 지는 거야, 이건. 대학생하고 유치원학생하고 꼰투시합 시킨 격이기 때문에 이건 100번 지는 거예요. 이때 이승만 박사가 어떻게 이 다 망하는 나라를 살렸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6월 25일 날, 이놈들 악질이야. 6월 25일 날, 일요일 날입니다. 일요일 새벽 한 4시경. 뭐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3시 반인지 4시인지 몰라도 새벽에 선전포고도 안 하고 이놈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 6.25 38선에는 조그만 전투들이 많았어요. 뭐 게리라전 같은 거 이렇게 많아서 이거 파악을 한 건 몇 시에 파악하는 건 오후 2시에 새벽 3시에 터졌는데 오후 2시경에 신성모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받아요. 이북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서 이승만 대통령이 파악한 거예요. 그때는 휴대폰이 있어요? 뭐 전화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무선으로 해가지고 안심하고 있다가 일요일 날이니까 우리나라 국방부는 휴가도 가고 뭐 여러 가지 하는 바람에 준비를 안 해서 그냥 맞은 거예요. 무차별로. 준비하지 않으면 당한다.
이걸 우리한테 준 겁니다. 일요일이든 무슨 일이든 항상 국방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남겨준 거예요. 언제 쳐들어와도 우리는 수비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수비 역할을 갖춰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박사가 6월 26일 날 새벽에 메가더한테 연락을 해요. 메가더가 어디 있어요? 동경사령부 아시아 태평양 사령관이에요. 일본 점령하고 있을 때 연락을 해서 참전시켜달라. 그리고 이 메가더하고는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부탁 들어줘요? 택도 없어요. 엄마 니들이 알아서 해. 하면 끝인데 메가더하고 이승만하고 대통령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미리 알아. 각하 무슨 일입니까? 야, 인민군이 쳐들어왔다. 그렇습니까? 이래가지고 됐고, 또 미국에도 또 보고를 했어요. 트루만 대통령이 있을 때. 트루만 대통령하고도 미국에서 오래 몇십 년 동안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미국 외교관을 알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이 됐었는데 그때 가장 우리에게 힘을 줬던 사람이 빌리그레암 목사가 젊을 때예요. 꼭 대한민국에 조선에 수십만 수백만 우리 기독교인이 있는데 죽는다. 여러 가지 압력을 해서 그렇게 빨리,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빨리 참전을 결의하는 겁니다. 왜 쳐들어오는 누가 쳐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이북은 앞잡이 세운 거고, 소련, 그 다음에 누가 더 들어왔어요? 중공군, 연합군이, 세계 연합군이 들어오고, 힘없는 남한이 막을 대관이 없어요. 그랬더니 6월 29일 날, 3일에 3일, 6월 29일 날 메가더가 왔어요. 한강 이남에. 하고더니 격려를 해주는 거야. 이나마 잘 지켰다. 6월 29일 날 메가더가 옵니다. 순찰을 해요. 쭉 보고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도망갔다 지랄했다고 막 좌파들 빨갱이들 그러는데 6월 26일 날쯤 탱크가 의정부까지 들어왔어. 의정부까지. 경무대까지 오는 건 시간을 얼마 안 걸려요. 그 다음에 그러면 금방 대통령이 잡히면 나라가 운영됩니까? 그래서 참모들이 각하, 안 됩니다. 하고 특별열차를 해가지고 피난을 갔어요. 어디까지 가느냐? 대구까지 갔어. 그때서 이승만 대통령이 약간 도르셨는지, 야, 대구가 너무 멀리 왔다. 대전으로 바꾸해. 다시 차로 올라서 대전으로 올라와서 거기 국무회의를 하는 날짜가 6월 27일 날 회의를 해요. 대책을 세우고. 이승만 대통령이 또 하나 오해를 받은 게 있어요. 이승만 대 지 혼자 살라고 한강다리를 끊었다. 이건 오해야. 군사적으로 나면 탱크가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 서울 안에 있는 사람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탱크가 들어오게 되면 작전 계획에 의해서는 부시게 돼 있습니다. 이때 부신 대령이 그때 그걸 받다가 다시 방면이 돼요. 그 군사 작전에 의해서 한 거 이승만이 깬 거 아닙니다. 작전 계획, 작계라고 그래요. 작전 계획에서 한강대를 부셔요. 이북 탱크 못 내려오게 하려고 그랬고, 그때 하도 급하니까 7월 14일 날 우리나라 군수 통수권, 작전권을 갖다 어디다 맡겼느냐? 유엔군 사령부 메가더한테 맡겼어요. 아직도 우리나라 군사 작전권이 어디 있다? 미국에 있어요. 한국에 없어요. 아직까지도. 한국도 온전하게 한국 참모총장, 한국 대통령이 이 전쟁 지휘를 못합니다. 근데 나라 뺏기는 게 나요? 임시 맡기는 게 나요? 힘센 사람에게. 임시 맡겨놨지만 이제 한국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조만간에 국군 작전권도 돌려올 수가 있고 한국이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이 땅에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1950년대 망할 나라에 100% 망하는 겁니다. 이 위기에서 건져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승만. 이건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대한민국 사람은 구세주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구세주잖아요. 대한민국 민족 여러분 전부 다 어디 있어 그러면 빨갱이에서 노예 생활할 뻔했어요. 이승만 박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처럼 종의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종의 멍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걸 우리가 살아서 자유롭게
이북에는 어떤 자유가 있느냐? 내가 총리, 내가 이북의 2인자라고 하더라도 마음껏 여행을 다닐 수 있다? 없습니다. 이놈이 다른 데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다 감시가 붙어요. 우리 손녀, 손자들 해외 막 돌아다니죠? 배낭 메고 여행 다니고 돈만 있으면 뭐 다 놀러 다니지 않습니까? 해외여행을. 이렇게 자유스러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일개 국민이라도 보고 싶은데 가고 또 미국도 가고 남미도 가고 좀 여행 다니잖아요. 이북에는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발에 족쇄를 잠궈놓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걸 누가 만들어줬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이만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3개월,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합니다.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졌는데 3개월 만에 서울을 수복을 해요. 그때 생긴 작전이 남한부터 쳐들어간 게 아니라 미군이 머리가 좋아요. 애원 메가더 장관이. 중간 허리, 인천에다 대포를 쏘는 겁니다. 함대를 두고. 인천에다 함포를 쏘는데 그것은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작전이 성공할 확률이 5천부지일이에요. 근데 군사 지휘관은 그걸 판단한 거예요. 물이 꽉 차고 뭐 한 날이지만 아주 그날 6월 25일 중간 허리를 때려요. 인천을 대포를 쏘고 하니까 밑에는 인민군들이 도망가다 어디 가요? 지리산을 들어가요. 그게 빨치산이야. 숨어서 두더지 새끼처럼 나와서 공격하고 그러나 큰 전쟁의 흐름을 갖다가 해놓은 게 인천 상륙작전 했을 때 맥어더 장군이 앞장서가지고 직접 지휘를 하는 거예요. 앞장서서. 이렇게 맥어더 장군, 트루먼 대통령 이런 인적 관계, 외교적 관계를 맺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엉뚱한 사람이 됐으면 일도 없는, 우리가 안 도와줘요. 아이, 한국 적반도 떨궈버리지. 일본물만 지키면 되지. 이랬을 텐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 제가 저번에 말했죠. 일본에서 1939년도 책 하나 쓴 게 있어요. 이건 요건 짤막하게 또 설명할 텐데, 일본 내락기라고 일본,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써요. 영문으로. 영문으로 책을 써가지고, 그때 일본이 미국에 대해 굉장히 아첨을 많이 했어요. 큰 나라니까. 뭐 광고료도 많이 내고 뭐 해서 미국에도 꽤 친일파 국회의원이 많았었는데, 일본은 전부 다 경계를 안 했어요. 뭐 일본이 뭐 작은 나라고 우리하고 뭐 잘해주는데 무슨 위험이 있겠는가. 그러나 이승만 박사 1939년도에 그 책을 씁니다. 일본이 니들 공격할 것이다. 전부 다 웃었어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겠는가. 그러나 1941년도에 진주만 공격을 했잖아요. 그날도 무슨 날? 일요일 아침. 일본 놈이나 이북 놈이나 똑같은 놈들이야. 일요일 날 공격하는 게 뭐 있어요? 전쟁할 때는 사전에 선전포고를 하게끔 국제조약이 돼 있습니다. 나는 이제 공격을 하겠다. 이 선전포고도 안 하고 했는데 이승만 박사 그때 그걸 알아맞혔거든요. 이 미국에 있는 정보국에서 놀라는 거예요. 미정부에. 야! 이승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에 대한 그 이름이 유명해졌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베스트셀러. 미국에서. 이것은 단돈 그 책이 아니고 이거 예언서다. 그 쉽게 말하면 다니엘서다. 예언서다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는 나라.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관계가 깊었던 거예요. 미국인들 공격한 것도 알려주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미국 트루먼 대통령도 무시 못하고 맥아더도 무시 못하고 해가지고 유엔군이 참전을 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수복이 됐는데 요새 그 젊은 사업가 회사가 있어요. 방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을 도와줄 참전 국가가 여러 나라가 있는데 대표적 한 나라만 얘기했어요. 에티오피아. 그때 에티오피아 황제가 이탈리아한테 식민지 사용을 하다 복원이 됐어요. 얼마나 종살이가 힘들었는지 야 한국을 구해주라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왕 친위대 군경 친위대 제일 센 부대입니다. 그 왕을 지키는 친위 부대를 3,000명이 파송을 시켜가지고 우리 한국에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게 다시 공산당이 됐어. 에티오피아가.
그러니까 이 새끼 남조선가 도와줬다고 굉장히 박해를 받았습니다. 참전용사들이 다시 민주주의를 됐어요. 세상 참 바뀌니까. 그때 우리 방크라는 회사에서는 가서 상위용사들, 그때 있는 참전용사들 다 도와주기도 하고 해주니까 한국이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가 세상에 유명해졌어요. 이번 코로나 때도 우리나라는 마스크도 많아. 그 다음에 백신도 많고 뭐 많으니까 전부 다 보내줬습니다. 참전 국가에만 우선적으로. 먼저. 왜? 은혜를 입었으니까. 한국이 좀 의리가 있는 나라잖아요. 감사함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1.5대 때, 그 다음에 1952년 1.5대 때 중국군이 몇 명이 들어왔는 줄 알아요? 100만 명이 더 들어왔어요. 인해전술. 근데 그 100만 명 중에서는 뭐 죄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람 수가 많으면 당할 수 없어. 그게 처음으로 군사작전상 생긴 용어가 있어. 인해전술. 인해전술. 사람이 바다처럼 밀려온다는 거예요. 바닷물 들어오면 당할 사람 있습니까? 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을 길이 없어요. 미군도 철수를 했어요. 그 장백호 전투라고 또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 하도 추워서 미군도 한국도 동상 걸려서 다리도 자르막 그랬어요. 그렇게 나라를 지킨 겁니다. 이런 지킨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이 국난의 시기를 나는 이순신 장군 못지않게 이승만 박사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나라가 떨어지면 우리 끝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희망이 있느냐? 나만이 근거가 잘 살잖아요. 이북은 자동적으로 접수가 됩니다. 잘 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살고 훌륭하게 되면 이북은 우리가 보호해 줘야 돼요. 큰 형으로서 그것도 보호해 줘. 그러다 보면 왜 북한도라든가 만주라든가 한국이 앞으로도 굉장히 번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게 이번에 역사적으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졌죠. 우크라이나가 어딘가 가게 되면 소련 바로 옆에 붙은 나라인데 굉장히 크고 비옥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 출신이 누가 있었냐면 후리스초프가 그 나라 출신이에요. 옛날에 소련 연방이야. 이번에 동구가 1990년도 소련이 망하면서 독립한 나라인데 그때 우크라이나에 1,500개 원자탄이 있었는데 미군이 꼬드겼어요. 야, 그거 반납하게 되면 우리가 지켜주겠다. 원자탄 하나에다가 돈 엄청난 돈을 줬어요. 돈으로. 설마 지켜주겠거니 하고 믿었는데 원자탄이 없어서 깨진 겁니다. 또 반가운 소식은 이번에 우리가 이 세월을 살다 보니까 트럼프가 저걸 반약속을 했어요. 한국에 전술핵은 미국 핵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뭐고 지랄 발광합니다. 자체 내에서 만드는 거 말 못하잖아요. 전술핵 갖다 놓으면 우리 마음대로 안 돼. 미국이 오케이 쏘는데 갖다 놓을 때부터 사드 때 지랄한 것처럼 중국이 한국의 물건도 안 받아들이고 날 박살하는데 우리가 만드는 거는 자위권이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국제법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한국이 동북아에서 일본은 원자력 재처리까지 시켜줬는데 원자력 못 만들게 해요. 왜? 진주만 사건이 있어가지고. 미군이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 그러면 누가 세지냐? 동북아에서는 한국이 패권이 됩니다. 중국도 우리 못 건들고 이북도 못 건드는데 그 원자탄이 쓰는 전투가 무기 아니에요. 방어용인데 갖다 놓고 안 써도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까불면 쏘니까. 공격하면 쏘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걸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흥합니다. 한국에는 이제는 뭐 없어졌다? 전쟁의 공포. 이북의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북은 그걸 만들려고 300만이 굶어 죽어가면서 그걸 만들었어요. 우리는 굶어 죽지 않고 잘 살고 있다가 국제적으로 모든 수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원자탄을 만들게 되게 되면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북의 전쟁은 신용도 안 써도 돼요. 우리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1991년도 그 세계 정세가 바뀔 때 팍스 아메리카라고 그래. 팍스 아메리카. 이 아메리카 때 전 세계가 미국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무기를 안 만들었어요. 미국도 안 만들고 심지어
그 불아파, 유럽도 안 만들었어요. 그래 한국은 어떻게 김정일이 김일성이 때문에 70년 동안 무기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무기 팔아먹는 방산국가라 그래. 방산 무기 팔아먹는 무기가 돈이 제일 많이 남아요. 옛날에 미국, 소련, 중공 이게 센 나라들만 팔아먹었는데 한국이 방산의 4대 강국이 돼버렸어요. 뭐 K2 전차, K9 전차, 사주포, 뭐 여러 천무, 현무, 뭐 엄청난 전투를 왜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우리 70년 동안 갈고 닦고 해가지고 무기를 준비를 딱 했어. 준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기회를 주느라고 이런 북방의 세력도 만들어 놓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여기까지 모르는 게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 이건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식목일도 재개정한 거 알아요? 옛날 산에 가면 메아리가 소리만 가서 들려와. 왜? 나무가 없으니까. 지금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들어옵니다.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우리나라 산림 녹화의 수준이 얼마큼 도하는 거면 전 세계에서 6위인가 7위가 돼요. 아름다운 강도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연구소도 52년도에 만들었고, 식물도 개발했고, 이런 모든 기반. 또 하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이 모든 게, 이 여건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걸 받아서 잘한 게 우리 국군이 있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받아서 했어요. 교육도 잘 됐지. 무식한 애들한테 일 시키지 못합니다. 알아먹어야 돼. 교육도 시켰지. 의무교육도 시켰지. 이 모든 공로가 이승만 박사에 있는데, 이승만 박사가 가장 훌륭한 일은 이민열한테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친 것처럼 연합군, 소련, 중공, 이보, 이 연합군을 갖다 우리 막은 거예요. 우리도 연합군을 만들었지만 이때 그 주도적인 인물을 섰던 사람이 이승만 박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승만 박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젊거나 어리거나 제일 나이 많아봤자 뭐 초등학교 3학년 뭐 이밖에 안 되잖아요. 이 전쟁이 나온 배경은 이렇게 ben쟁이 터졌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당할 수가 있다. 그런 걸 원해서 준비하는 자만이,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름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미련한 처녀가 되지 말고 기름을 등불을 준비한 처녀가 예수님을, 신랑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항상 준비해야만이 역사의 나라에서 사라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사라져요. 없어져. 나라가. 없어지면 뭐가 돼요? 다른 나라의 종이 됩니다. 노예가 안 돼. 우리 자손들이 이럭저럭 우린 살아왔는데 노예가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 사실은 이런 사실이 있어요. 원조 받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조해져요. 그리고 개발도상국가에서 처음으로 선진국가로 편입이 됐어요. 이 나라는 전 세계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앞으로도 안 생긴대요. 개발도상국가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30, 50 클럽이 있어요. 30은 뭔가 하게 되면은 3만 불, 인구 5천만. 이 나라가 7개밖에 안 돼요. 이런 강대국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한국은 굉장히 희망이 있어요. 다시 재무장해서 정신만 차리게 된다면은 우리가 우리 자손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이 간단하게 이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